마켓 포인트 시간입니다. 하재누리 전문가와 함께 금요일장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마지막 거래일 지금 시가보다 고점을 높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장 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뉴욕 증시 엇갈린 지표의 영향은 크지 않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도 강보합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장 초반 업종들의 고른 상승 특징이고요. 철강 금속은 연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네, 오전장 특징 세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얘기를 또 해주셔야겠어요. 지금 주택 지표 그리고 고용 지표가 엇갈리게 발표가 됐습니다. 영향 크지 않았나요? 일단 뭐 뉴욕 증시를 보더라도 별로 영향은 없었어요. 그냥 살짝 내린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 뭐 내렸나 싶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거 매주 발표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건수가 줄었으니까 의미가 있는 그런 거죠. 이제 실업자 줄었다는 얘기니까. 근데 문제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지난달보다 한 8.1% 숫자가 좀 많죠. 이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영향을 좀 부정적으로 줄 수 있는, 그리고 긍정적으로 줄 수 있는 게 동시에 나왔었는데, 부정적인 쪽이 조금 있었긴 했습니다만, 큰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큰 의미를 부여할 게 아닌 것은, 물론 이제 유럽 증시를 보게 되면 유럽 증시 뭐 푸시백 지수나 또 갸크 지수나 또 뭐 도이치에 관련된 뭐 독일 지수, 닥스 지수나 다 마찬가지로 상승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실적이라는 것이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뉴욕 증시도 지수는 밀렸지만은 사실은 다우 구성 종목의 상승의 움직임은 더 컸어요. 물론 이제 하락폭이 깊은 3% 넘게 하락한 캐터필러 같은 종목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뉴욕 증시도 실적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인데, 화면 잠깐 보시면 일봉, 뉴욕 증시의 그 다우지수 일봉이거든요. 여기에 원으로 친한 부분이 오늘 마감된 내용인데 장중 변동폭이 몸통은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왔던 재료에 이 경제 지표에 별 반응이 없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는데, 상승한 종목은 상당히 강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이키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진행이 됐는데 아침부터 그냥 계속 올라 있는 상태란 말이죠. 재료가 나와서 장중에 변동을 보일 수도 있었음에도 그런 거에 전혀 아랑곳 없이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경제 지표가 종목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이게 이제 맞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 알고 있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뭐 크라이슬러, 포드, GM 이렇게 세 개가 주요 자동차 회사인데, 이게 다우 구성 종목에서 다 쫓겨났기 때문에 없어요, 거기에는. 없는데, 제너럴 모터스의 GM은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실적이 부진해서 주가가 한 4% 이상 크게 하락했어요. 근데 포드는 실적이 좀 좋았는데 상승폭은 뭐 0.39%밖에 안 됩니다만, 일단 실적이 좋은 것들은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가 되더라도 외적인 요인이 있더라도 실적을 그대로 반영하더라.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외형적인 그 영향력이 뭐 거의 없다. 뭐 이렇게 같은 그 내용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여기 화면에 좀 보시는 게 여기 GM의 오늘 주가 움직임이거든요. 제가 타이틀을 같은 업종에서도 실적에 따라 주가 흐름이 다르다 이런 의미로 써놨는데요. 이 GM의 주가는 거래가 증가되면서 크게 떨어져 내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포드의 주가는 뭐 상승폭이 작지만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근거는 실적이었다. 그래서 외형적인 영향은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경제 지표보다는 실적으로 더 크게 좀 시장이 반응하는 모습이 중점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최근에 미국 시장이 내리던 오르던 우리 시장은 계속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우리 지수가 그동안 2000포인트에 진입하면서는 사실 뉴욕 증시가 올라갈 때 못 갔어요. 맨날 디커플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디커플링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지 못할 정도로 뉴욕 증시하고는 관련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2000포인트에 올라서면서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새로운 경제팀에 따라서 어떤 그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2000포인트 위로 올라가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이 상태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2000포인트 밑에서 움직였던 종목과는 다른 얘기죠. 특히 소형주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던 부분에서 중대형주로 옮겨가고 있고,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증권주에 또 금융주에 건설주에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바이오주를 포함한 테마주도 또 상승을 상당히 강하게 시도를 했거든요. 결국 종목의 움직임에 에너지가 어디로 가느냐가 달라지는 모습인데, 결국 지수 상승과 연결된 종목의 에너지가 많이 갔다. 이게 아마 이제 뉴욕 증시의 흐름과는 다르게 우리 시장에 올라가는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최근에 아무래도 정책 모멘텀 말씀해 주셨다시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업종 지수를 봤을 때 증권 그리고 건설 어제 장에선 조금 재료 노출이었을까요? 좀 하락했던 종목 업종들이 다시 한번 오늘 장에서 올라서면서 그 세 번째 포인트대로 고른 상승을 좀 보여줬거든요. 여기서 철강 금속에 또 주목하셨어요.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철강 금속이 연초 대비해서 지금 최고점이거든요. 그럼에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 뉴욕 증시의 상승 종목이나 뉴욕 증시의 다우 지수 이런 부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뉴욕 증시의 상승이나 종목의 상승이나가 추세가 이어지는 종목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상황을 보입니다. 이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거래가 안 드러나는 시장에서는 에너지는 에너지 쪽에만 모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 철강 금속 업종이 최근 들어서 특히 이번 주에 계속해서 상승을 다른 업종 대비해서 지금 보시는 게 철강 금속 업종인데요. 거래도 늘어나면서 양봉을 계속해서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포스코라는 종목도 종목으로 잠깐 보시게 되면 이 포스코라는 종목도 지금 고점을 치고 나가는 상황인데 오늘 탄력이 좀 둔해요. 그죠? 자, 이거는 건설업종이 고점을 치고 나가다 눌림을 보인 모습이나 마찬가지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철강 금속업종의 강세 모습은 경기 회복의 가능성에 어느 정도, 물론 이게 글로벌 경기가 아니라 우리 경기로 제한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도적인 모습도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철강업종 쪽에 꾸준하게 유입되는 종목들이 눈에 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수급이 있는 종목, 성장성 있는 종목 이런 쪽에는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이 섹터 안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은 더 가겠죠.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포드나 또 GM 예를 든 것처럼 실적 호전 종목 쪽에 더 들어오는데 사실은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이 철강 금속 업종에서도 주가 상승의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죠. 철강 금속에 대해서는 중국 모멘텀도 있다. 어제도 제조업 지표가 좋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던데요. 그 항상 강조를 해주시는 부분이 체결 강도라던가 거래량 증가를 함께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철강주 대장주인 뭐 현대제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지금 이제 포스코 잠깐 좀 봐볼까요? 포스코도 이번 주에 오늘은 뭐 아직은 이제 장 진행 중이니까 거래를 판단하기 좀 이릅니다만 이번 주 거래량이 상당히 강합니다. 강하면서 고점을 치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그 현대제철이 고점을 아직 못 치고 나갔어요. 못 치고 나갔죠. 고점을 전고점을. 근데 상당히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고점을 치고 나가서 눌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죠. 고점을 치고 나갈 때 거래가 증가되면 눌렸다 다시 갈 수 있는 모습인데 004020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아직은 수반이 안 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거래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을 치고 나갔다가 눌림이 나올 때 이것도 거래가 증가되면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종목별로 거래량 증가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는 에너지가 모이는 쪽이 훨씬 더 주가 상승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거래량 체크와 더불어서 고점 돌파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철강주 흐름도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어서 좀 오후장 포인트 통해서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증권주 여전히 주목하자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볼까요? 중형주 그리고 기술적 바닥권 종목에 주목하자. 두 가지 포인트 되겠습니다. 네, 역시 증권주 여쭤보고 싶었어요. 건설주도 마찬가지고요. 재료가 노출됐지만 다시 한번 오르는데 하반기 역시 꾸준히 이어질까? 이 부분이 시장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증권주는 하반기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지수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에 베팅이 들어왔다면 증권주를 무시하고 갈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거래가 작은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많은 투자가들, 개인 투자가들이 물려 있습니다. 물려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등락을 거듭하면 거래가 늘어날 일이 없는데 고점을 치고 나가서 시장이 강해지는 모습이 되면은 뭐 예전도 그랬지만은 증권주의 움직임은 빼놓고 갈 수는 없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증권주가 그동안에 구조 조정을 아주 강하게 세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더 실적이 나빠지지는 않을 거다. 그건 결국 2분기 실적이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세들이 유입되는 것이 탄력이 붙은 쪽에 에너지가 유입된 쪽에 매수가 들어온다. 이 말씀 아까 드렸었는데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증권업종에 대한 흐름에는 아직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추가 상승이 뭐 무작정 고점을 치고 나가지는 못할 수 있겠지만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갈 수 있는 증권주 섹터에 대한 부분은 당분간 계속 시장 지수가 큰 폭으로 되밀려서 흘러내리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천선 위와 이천선 아래 업종이 다른데 이천선 위에서 전제가 이천선 위에서의 흐름이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증권주의 강세는 이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한번 이어서 볼게요. 중형주 그리고 차트상으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 어떤 종목에 지금 주목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 그 증권주 안에서도 대형주가 있고 중형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뭐 미래에셋 이거 중형주죠. 미래에셋증권 또 HMC 투자증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앞질러 간 종목보다 조금 더디 가는 게 있다면 중형주 안에서 그 종목은 먼저 올라간 종목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중형주에 대한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보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예를 들어서 중형 중에서 이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중형주거든요. 그러니까 중형주의 움직임이 소형주에 치여서 그동안 움직임이 더뎠던 것들이 지난달부터 강세를 보입니다. 그럼 SK케미칼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고, 또 대덕 GDS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중형주예요. 중형주인데, 요거는 이제 그 IT 관련된 종목으로 보실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주가가 바닥권에서 고개만 살짝 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확률상 봤을 때 밑으로 내려갈 여백의 공간이 많을 거냐? 위로 올라갈 공간이 많을 거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어제 거래가 왜 증가가 됐다 올라갔다 밀렸을까? 아직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양인가 보다. 이런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종목을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아직까지 매수 강도가 매수 체결이 크진 않지만 어제 연기금 매수가 최근 들어서 강하게 제일 많이 샀거든요. 그럼 바닥권에 있는 종목에 매수 주체가 들어오게 되면은 내려갈 확률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상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중형주에 대한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적인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다.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기술적인 바닥이라는 것은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작아야 되겠죠. 뭐 그런 모습의 종목을 보면 뭐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이 좀 있고요. 또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쭉 체크를 해보니까는 기술적인 바닥권이 분명히 내려가 있더라고요. 물론 아직 올라가는 모습은 안 보입니다. 다만 이건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올라가는 모습이 진행될 수 있는 종목이 바닥권에서 고개를 살포시 드는 종목이 나올 때는 거래가 증가될 거예요. 아까 연기금이 매수를 강하겠다라는 말씀 잠깐 종목에 설명드렸었죠. 그런 것처럼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오늘 덜렁 사자가 아니고 이런 종목의 수급 주체가 들어오는지를 시간을 투자해서 보자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한번 내주에 이런 종목 안에서 수급이 오늘 들어왔다면 공략 포인트가 확보될 수 있는 종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그런 종목을 열심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증권주의 강세에 여전히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고요. 이 가운데서도 되겠고요. 다른 업종에서도 중형주와 함께 기술적으로 좀 바닥권을 다지는 여기에서 반등 신호는 이제 수급, 매수 주체가 들어오는 것과 체결 강도 그리고 거래량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서 다음 주 전략까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켓포인트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 금요일 종목 카운슬러 오후 4시에 방송이 되는데요. 종목 진단 그 접수 미리 받고 있습니다. 02-2128-3388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2부로 돌아옵니다.